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코TV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국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4+1, 즉 집권민주당과 그에 야합하는 소수 정당이 문재인 정권의 전형을 부역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하고 자유로운 국가가,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계몽 방송입니다. 많은 구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월 8일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격한 폭거였습니다. 법과 절차를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공중분해시킨 이 인사조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이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했고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치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였었습니다. 이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일로 검찰 소환 대상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세 사람이 그 수사 라인을 흐트리는 인사로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 정권이 국정과제 1호로 청산 대상을 삼은 전 정권 적폐에도 이런 무도한 권력 남용은 없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한두 명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배경을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송철호, 백원우, 조국, 김경수, 윤건영, 한병도 등은 모두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개입됐다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인 문재인 자신도 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1월 8일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가로막는 사법방해는 미국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도 꼽힙니다. 오래전 닉슨 전 대통령은 웨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한 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중도 사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수사 라인을 학살한 1월 8일의 인사의 본질도 이 두 사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아들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의 형제들이 각각 임기 중에 사법 처리됐습니다. 정부 출범 2달 만에 검찰이 대통령 오른팔과 최측근 참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들도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지언정 공개적으로 표출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문재인과 같은 보복 인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과 측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대통령은 종종 있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는 시도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문재인은 눈 하나 깜빡 않고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내가 이런다고 너희가 어쩔 건데 라고 뽀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다는 뜻이 바로 안면뭘 쓰라는, 영어로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입니다. 정권의 이런 오만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제1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 규칙으로 싸우면 웬만해선 4+1 좌파 연대가 과반 의석을 놓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또 헌법기관인 검찰을 아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입법 조치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정권의 불충을 드러낸 검찰 대신 사냥개 역할에 충실한 경찰의 힘을 몰아주겠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친문재인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법원도 튼튼하게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선전선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언론까지 가세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언론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도 무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유튜버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나섰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친문유일 체제는 문재인이 일편단심 애정을 쏟는 북계의 김정은 체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국민 뜻을 뭉개고 가겠다는 정권의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앉혔던 조국 쿠데타도 민심의 역풍을 맞고 좌초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월 8일 만행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지리멸렬하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을 제외한 국민이 깨어있다면 이들이 희망사항인 소위 말하는 4+1의 과반 의석 확보는 분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이들의 무지막지한 권력 횡포를 분쇄해버리면 이 나라에는 다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무소불위 막가는
이 정권을 방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엉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깨어나 이 정권의 폭거에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